오늘은요, 우리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숨겨진 장점을 이끌어내는 말을 하자. 자, 아이의 숨겨진 장점, 우리 아이의 장점, 한 가지씩만 지금 쭉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우리 아이의 장점, 나는 우리 아이의 장점이 이거라고 생각한다. 한번 쭉쭉 한번 올려봐 주세요. 지금 엄청 고민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의 장점, 욕심낼 줄 알아요. 에너지가 넘친다. 이쁘게 말해요. 잘 웃어요. 또 지금 아직 안 올리신 분, 우리 아이의 장점, 인사를 잘해요. 오, 인사를 잘해요. 밝아요. 동생이랑 잘 놀아줘요. 자, 우리 아이의 장점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어때요? 찡그린 얼굴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고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 아이의 장점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표현해주고 있는지 오늘 이 챕터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하고 달려와서 안기는데 물이 묻을까봐 저리 가! 이거 마치고 엄마가 갈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마치고 가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어? 라고 물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왜 말 안 해? 그럼 엄마도 말 안 해? 라고 했더니 엄마가 저리 가라고 했잖아요 하며 또 울먹거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아이라지만 잘 삐치고 너무 소심해서 무슨 말도 못하겠고 정말 걱정이에요. 아직은 유치원생이라 이해하려고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이에요. 워낙 예민한 아이라 상처를 많이 받을까 싶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아이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해서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상담을 요청한 엄마의 사연이다. 엄마의 말을 정리해보면 아이가 소심하고 잘 삐친다. 그런 아이를 보면 걱정이고 그래서 화가 난다 라는 것이다. 비교적 객관적으로 써내려간 그림에도 엄마의 걱정이 뚝뚝 묻어난다. 엄마는 걱정이라는 말을 몇 번씩이나 반복했다. 물론 걱정이 많으니 상담을 요청했을 것이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맞죠?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티베트 속담이 있습니다. 좀 철학적이지만 무겁지 않은 이 말을 떠올릴 때마다 세상사 걱정이 많긴 많구나 하고 미소가 지어지며 모두 비슷한 처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슷한 처지가 아닌가 싶어 안심도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근심과 걱정은 친구나 다름없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엄마에게 이 말을 들려주며 아이를 걱정하는 엄마의 말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조언했다. 자, 이 친구는 아마 소심하고 예민한 아이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소심하고 예민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절대 조건. 우리가 평소에 아이에게 어떤 그 캐릭터를 이렇게 붙일 때 그냥 엄마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아이에게 사용하는 어떤 언어들이 굉장히 다양하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소심하다라는 말은 대범하다는 말과 대조적으로 쓰인다.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아이의 성격에 만족하는 엄마는 드물다. 자, 우리 아이 성격 다 만족해요,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요. 만족하시는 분. 자, 그러면 다시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둘이 섞였으면 좋겠어요. 맞죠? 둘 있는 가정에서는 소심해요. 자, 뭔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말들은 내 마음속에 항상 걱정하고 있는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안녕하세요, 하민이 어머니.
사실 어른도 자신의 성격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 않는가. 엄마가 되면 자신의 성격보다는 아이의 성격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심지어 결점이 없는 성격을 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성격은 애초에 없다. 자, 그러면 아이를 떠나서 본인의 성격이 마음에 드시는 분. 저는 제 성격 딱 마음에 들어요. 고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자,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성격을 많죠. 마음에 안 드는 성격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치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랬을 때 잘 고쳐졌어요? 내가 마음 먹으면 고쳐지던가요? 아니죠. 네, 노력해도 쉽지 않아요. 힘들죠. 그래, 맞아요. 그런데, 자, 나의 성격도 내가 이렇게 알아차리기도 힘들고,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거꾸로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나의 장점 하나씩 올려봐 주세요. 나의 장점. 나에게 칭찬해 줄 거라든지, 나는 이런 거, 나는 이렇게 참 잘해. 빨리 고민을 지금 하고 어렵네요. 나에게 오늘 칭찬 한마디씩 한번 해주세요. 긍정적이에요. 또 나에게 칭찬 시간입니다. 긍정적이에요. 나에게 굉장히 지금 인색하신데요. 배려하려고 합니다. 잘 웃는다. 잘 참아요. 인내. 섬세해요. 또 나에게 칭찬. 나에게 아직 칭찬 못하신 분 아직 고민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나에게 한마디씩 아침에 일어나서 칭찬을 해주고 시작한다면 어떨까 제가 지금 제안 드려보는데요. 곧 나에게 칭찬은 내 아이의 장점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지금 남을 잘 챙기고 긍정적이고 잘 웃고 배려하고 잘 참고 섬세하다를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참 이런 게 섬세하게 이렇게 봐줘서 고마워. 너 되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참아줘서 고마워. 너 웃는 모습을 보면 난 정말 기분이 좋아져. 너 많이 너도 생각해야 될 건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줘서 고마워. 너도 챙기기 힘들 텐데 나까지 챙겨주려고 해서 되게 고마워. 그리고 너 긍정적인 어떤 성격 때문에 나는 힘이 나. 자, 이런 말을 내가 들었다면 어때요?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내가 나는 그렇구나 라고 내 자존감과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원하는 아이의 성격은 이미 완성된 인격체인 엄마조차 가질 수 없는 성격이다. 현장에서 수집한 엄마들이 원하는 아이의 성격을 살펴보면 이런 면이 여실히 나타난다. 뒤끝이 없었으면 좋겠다. 맞죠? 엄마가 좀 야단쳐도 핵 돌아서서 엄마 하고 해줬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쭈삣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탁 와가지고 자기 할 말을 딱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기 할 말을 딱 할 수 있는 아이였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씩씩하고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든지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했으면 좋겠다. 좀 뭐 힘든 상황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너무 감정을 많이 오버하지 않고 좀 의연했으면 좋겠다. 목소리가 크고 발표를 잘했으면 좋겠다. 맞죠? 뭐 초등학생이나 뭐 이렇게 우리 부모 참관 수업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 아이가 혼자서 쭈삣쭈삣 하고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소리도 크고 또 발표를 잘했으면 좋겠다.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까요?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도 이런 성격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거 굉장히 어려울 텐데 여러 엄마들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한엄마가 적은 내용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밖에도 엄마들은 고난에도 꿋꿋한 성격과 상처받지 않은 성격까지 원했다. 이런 성격을 갖추는 게 가능하기는 한가요? 나는 어때요? 나는 이런 성격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어른도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런 거가 안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아이니 어머니. 이런 거가 안 돼서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하면 엄마는 왜 저게 안 될까?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도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그런 힘이 자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합니다. 결국 거꾸로 생각해서 나는 어떨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지만 웃었다고 해서 엄마들이 얼토당토 아는 것을 소망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포기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엄마의 욕심이네요. 맞죠? 아이 보고는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면서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온라인 수업 안 하면 너 오늘 공부했나 안 했나 이렇게 막 챙기고 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40분 듣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매일 시간 맞춰서 이 시간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칭찬해 줄 거 있어요. 매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난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른 가족이 봤을 때 나를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 줄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매일매일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또 챙겨서 또 유치원에 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있다가 또 마치고 집에 가면 또 무언가가 스페셜을 준비한 가정에서는 또 무언가를 해야 돼요. 자, 밤에 잠들기까지 마냥 아이들이 그냥 놀고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정말 하루에 1시간도 이렇게 내기가 힘든데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 되면까지도 굉장히 매일매일을 이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야 되니까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마들은 대체로 아이가 외향적이기를 바란다. 그러다 보니 소심한 아이를 둔 엄마의 걱정을 이야기하며 대부분 엄마들이 공감 100배의 표정을 짓는다. 엄마들이 생각한 소심한 아이는 대범하지 않고 뒤끝이 오래가며 걸핏하면 상처받고 사회성이 부족하다. 그러니 큰 일을 해내기에 역부족해 걱정이 되는 성격일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 엄마들의 걱정 속에 소심한 아이를 잘 키우는 비법이 숨어 있다. 대범하지 않는 아이는 조심스럽게 대하면 된다. 정확하고 간단히 말해서 소심한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아이한테 소심하다는 말을 안 하면 된다. 자, 이 말은요, 아이에게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행동이 강화가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행동이 강화가 돼요. 계속 여기서 말이 나올 거지만 넌 왜 그렇게 소심해? 너 그 소심한 성격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 너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말이라도 한마디 하겠니? 아이 속상해. 자, 이렇게 엄마의 속마음은 어때요?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너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알아차릴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을 똑똑히 잘 들어 라는, 그러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너의 어떤 불편한 이런 성격들을 고쳐가야 돼. 누구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라는 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의 지나가는 말이 곧
이 앞에 책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엄마의 지나가는 말이 아이가 지나갈 길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섬세한 아이에게, 소심한 아이에게 너 소심해가 아니고 너의 성격은 정말 섬세하구나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느끼는 정서는 어떨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심한 아이일수록 지나가는 말이 중요하다. 소심한 아이는 매사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 대충 듣지도 않는다. 말에 민감하고 말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소심한 아이에게는 걱정한다는 말을 삼가는 편이 최선이다. 칭찬하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보다는 단점에 대한 지적을 최소화하는 편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지적하는 말은 다음과 같다. 너 또 삐쳤어? 도대체 너 듣는 데서 내가 무슨 말을 못해? 그 말이 뭐가 문제야? 그게 울 일이야? 소심한 아이에게는 이런 말이 울 일이고 삐칠 일이며 며칠 동안 입을 닫게 만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심한 아이에게는 아이가 싫어하는 말을 삼가고 아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된다. 아이의 성격을 운운하기 전에 그 성격을 마치 비난받을 것으로 규정짓는 엄마의 말 습관을 바로 잡으라는 이야기다. 자, 이 정도 이야기 나오면 엄마가 어떻게 우리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고, 상전을 모시고 사네.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해야 되나 하면서 이런 마음이 훅 올라올 때가 있을 건데요. 자,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를 지금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해서 또 이 다음에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엄마들의 목표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정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발 한 발 나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너 그런 성격으로 어떻게 친구를 사귀니? 엄마니까 이해하고 받아주지. 그런 성격으로 친구를 잘 더 사귀겠다 라는 말로 아이의 친구 관계에 태클을 그는 엄마가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예지의 엄마였다. 예지는 또래에 비해 체격이 작았고 목소리도 작았다. 당연히 자신감도 부족했다. 친구가 없는 것이 예지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엄마가 너무 서운하고 억울한 말을 해서 울었던 건데, 엄마가 느닷없이 그런 성격으로 학교를 잘도 다니겠다? 친구들은 그런 성격 절대 안 받아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예지는 친구와 문제가 생기면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친구를 사귀겠어? 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성격적 결함으로 원인을 돌렸다. 왜? 엄마가 이렇게 예지를 이런 성격의 아이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그것도 대못을 밟았어요. 그러다가 친구를 사귀는 일이 두려운 아이로 변했다. 엄마의 말이 낙인 효과를 불러 일으킨 것이다. 사실 소심한 아이는 꽤 있다. 그런 아이를 보면 엄마는 속상하다.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다. 그래야 아이의 인생이 활짝 펼쳐질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그저 인정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 예지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냐면요, 격려가 필요했다. 예지 엄마에게 그런 성격으로 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무엇이든 잘할 때마다 지나가듯이 또는 무심한 듯이 칭찬을 하라고 했다. 소심한 아이일수록 오히려 지나가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아유, 우리 예지는 찬찬하고 꼼꼼해서 한번 한 일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 정도의 칭찬이고 격려였다. 평범한 처방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예지는 심지어 신체적인 성장까지 이뤄냈다. 구부러진 어깨도 펴졌고
아이의 마음도 펴지자 몸도 펴진 것이다. 자, 예지가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맞죠? 예지는 그냥 예전처럼 섬세하고 소심한 아이였어요. 그렇지만 뭐가 달라졌어요? 그 예지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말 습관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똑같은 예지에게 너 그런 성격으로 어떻게 친구를 사귀겠니? 아이고 아이고 엄마니까 이해하고 받아주지. 그런 성격으로 친구 잘도 사귀겠다? 이 말과 우리 예지는 찬찬하고 꼼꼼해서 한 번 한 일은 다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 말과 어떨까요? 같은 아이지만 엄마가 아이를 얼마만큼 잘 포장해 주는지, 뭘 가지고? 엄마의 말을 가지고 아이를 지금 잘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부러진 어깨도 어떻게 됐다고요? 활짝 펴졌어요. 왜 펴질 수 있었을까요? 마음이 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소심한 아이를 섬세한 아이로 키우는 엄마의 말, 너 그 성격 고쳐 소심하기는, 이런 말을 하는 엄마의 습관부터 고쳐야 한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아니면 어제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했던 말들, 아이에게 했던 말들, 혹시나 뭔가가 못마땅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우리 예지 엄마처럼 나도 배웠으니까 한번 이렇게 아이에 대한 아이와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깊게 고민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띠리띠리띠리띠리 돌려서 과거의 시간 속에 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땠어요? 저는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친구들 관계에서 이 그룹의 친구 부류에서 이쪽으로 지금 바꾸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소속하기가 힘이 들어서 이쪽으로 지금 자기 딴에는 바꾸려고 하는데, 오늘 6교시에 서클 활동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쪽 친구들이 친한 친구였잖아요. 그래서 그 서클 활동에 그 친구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른 친구, 원래 친했던 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침 8시 5분에 같이 학교를 가자고 집 앞에서 만나자 해서 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6교시에 또 그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침에 깨워주라고 하는 시간에 제가 깨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또 힘들어 하면서 어떻게 내가 6교시에 거기 수업하러 가냐고, 난 너무 지금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너가 좋아서 사귀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은 그게 싫어서 네 스스로 바꾸려고 하니까 네가 한번 견디든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요청을 하든지, 자, 너의 사회 집단이니까 너가 한번 해봐 라는 마음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아이의 마음에서 그게 지금 길러져 있지 않고 그냥 힘들다 이 마음만 꽉 차 있는 아침이었어. 그래서 학교 가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서, 그러면 엄마가 뭘 도와줘야 되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 사춘기 특유의 짜증. 자, 저는 아침에 아이를 위해서 깨워달라 해서 몇 시에 깨워달라 해서 깨웠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엄마가 잘못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난 지금 짜증이 나. 지금 그거가 걱정이 돼서 학교 가기 싫어. 그랬을 때 제가 아침에 아이에게 같이 짜증을 내고 이렇게 했으면 아이가 편안하게 학교를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큰 숨을 쉬고 부엌으로 와서 아침을 준비하면서 그냥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가 침대에서 내려올 때까지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저는 아침 식사 준비하는데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내려와서 씻고 챙기고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식사 준비를 했는데 갈 때까지 저는 거기에다가 감정을 실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끝까지 웃는 얼굴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랬더니 아이가 와서 엄마 나 어저께 여기 뾰루지 났는데 연고 바르고 왔더니 좀 없어졌지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진짜 없어졌네 하면서 하고, 나중에 학교 가는 길에 엄마 나 5교시 마치고 조퇴하면 안 돼? 그래서 일단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 드려볼게 하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벌써 뭐 수업 시작하고 마칠 시간인데 아직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이렇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 내가 어떤 상황, 아이와의 관계에서 상황에 대해서 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에게 표현한들 우리는 결국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 하면은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났어 이거를 표현하는 감정보다는 빨리 순화시켜서 최대한 아이에게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리셋시켜서 아이에게 보여줘야지만 아이도 그 힘을 받아서 자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진짜 잘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엄마나 아빠가 나를 야단치면 나는 그거가 진짜 잘못했는지를 몰라. 대신에 화가 나. 내 행동은 보이지 않고 엄마랑 아빠가 나에게 화를 내는 모습만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더 안 좋은 감정이 생겨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모르는 게 아니구나, 아이도 이렇게 다 알고 있구나.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에 아이는 그런 감정을 느끼구나 라고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자, 마무리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심한 아이를 섬세한 아이로 키우는 엄마의 말. 너 그 성격 고쳐. 소심하기는. 이런 말을 하는 엄마의 말 습관부터 고쳐야 한다.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을 너무도 쉽게 내뱉는 엄마의 습관을 바꾸자는 것이다. 정말로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면 아이에게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내면의 언어로 속삭여야 한다. 자, 빨간 줄 여기. 정말로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면 아이에게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내 내면의 언어에다가 속삭여 보시라는 거예요. 먼저 그냥 확 내지르지 말고. 우리가 한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의 단점부터 말하고 보는 나부터 먼저 고치자. 별 5개. 아이의 단점부터 말하고 보는 나부터 먼저 고치자. 별 5개입니다.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아이가 삐끗하고 가정해보자. 사실 이럴 때는 아이가 삐친 일을 굳이 들추지 말고 모른 척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의를 얼른 환기시키자. 아이가 평소 하고 싶어 하던 일, 좋아하는 일로 이끌며 엄마부터 얼굴을 활짝 펴고 밝은 목소리로 아이를 대한다. 이런 아이일수록 감수성이 발달해서 말을 더 빠르게 흡수한다. 물론 어떤 말을 해도 대범하게 툭 받아치고 잘 삐치지도 않으면 양육이 수월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겠지만 이런 경우 무심하거나 남의 감정에 아랑곳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아이의 섬세한 기질과 성격적인 특징을 잘 알아차렸다면 이것을 꾸짖거나 비난하지 말고 말에 민감한 아이임을 인정하고 엄마가 말을 더 조심하면 된다. 저리 가 있어 라고 하기보다는 안아주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런데 지금 엄마가 마저 일을 해야 하거든. 잠깐만 기다려줄 수 있어 라고 말에 민감하고 섬세한 아이는 라고 하면 말에 민감하고 섬세한 아이는 더 빨리 알아듣는다. 엄마의 말이 소심한 아이를 섬세한 아이로 키운다. 아이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은 부모라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아이가 인정하고 이해하는 부모라는 환경을 만나면 감정이입과 공감 능력이 풍부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매사 위축되고 왜곡된 사람이 된다. 소심해 보이는 내 아이, 알고 보면 섬세함과 더불어 세상을 읽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아이다. 아이가 이해와 지지를 받으면서 자란다면 자신감을 갖고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다. 그러므로 엄마는 꼼꼼하다. 자, 여기도 한번 줄을 쭉 그어보세요. 엄마는 꼼꼼하다, 침착하다, 신중하다, 생각이 깊다, 배려심이 있다, 욱하지 않는다 등 아이 내면에 숨겨진 장점을 자꾸 이끌어내야 한다. 자, 그래서 아이를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정 케인의 콰이어트를 보면 아이의 섬세함이 세상을 이끌 잠재력임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 한마디 말에도 영향을 받는 아이, 자존감을 키워주고 섬세한 아이가 되는 한마디 말을 진심을 담아보자. 어쩌면 이렇게 찬찬하고 꼼꼼할까? 자, 우리가 이거 막 연기하듯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아이가 정말 이렇게 찬찬하고 꼼꼼할까 하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들과 같이 20년을 이렇게 살면서 많은 어떤 상황에 인식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 밑에서 자란 우리 큰 아이 같은 경우에 항상 엄마를 많이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어떤 생각, 엄마의 상황 이런 것들을 되게 예민하게 쳐다보고 감정에 이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눈치 보는 아이. 근데 제가 그렇게 표현한 우리 아이는 정말 눈치 보는 아이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우리 아이에게 통찰력이 높은 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리는 아이. 그런데 너가 힘들 수도 있어. 왜? 굳이 봐야 되지 않는 상황까지도 너는 알아차려버려. 그러면 그게 너의 감정까지, 너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너의 좋은 능력이라고 엄마는 생각해 라고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 좀 눈치 좀 그만 볼래? 뭐하러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냥 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너는 정말 통찰력이 깊은 아이이기 때문에 혹시나 너가 다음에 그거가 다 상대방의 어떤 게 읽어져서 너가 힘들어질까봐 그리고 상처받을까봐 엄마는 걱정이 돼. 하지만 그것은 너에게 특별한 능력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아이는 좀 더 자기의 어떤 그 성격을 엄마로부터 또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 아이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 그러니까 부정적인 행동을 긍정적으로 성화시켜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지금 한번 내가 오늘 만약에 우리 아이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하면서 할 수 있는 말 있으면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내가 평소에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표현할 수 있는 말. 어쩌면 이렇게 찬찬하고 꼼꼼할까? 이런 것처럼 소심한 아이를 어쩌면 이렇게 찬찬하고 꼼꼼할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내가 평소에 어떤 성향이나 어떤 상황이나 성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표현해 준다면 나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자, 한번
너무 고민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참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아이와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거든요. 엄마가 해야 될 게. 아침에 눈 떠서 아이를 챙겨주고 또 돌아서서 뭐 하고 뭐 하고 뭐 그럼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미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아이에게 표현해주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쩜 이렇게 생각이 깊을까? 엄마한테도 말해줬으면 좋겠어. 자, 좋겠네. 맞아. 이렇게 아이의 어떤 거를 엄마가, 자, 어쩜 이렇게 생각이 깊을까? 엄마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엄마에게도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엄마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엄마가 다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건 잘 몰라. 너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니까 너가 이야기해주면 엄마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소영이는 말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맞아요. 이렇게 평소에 엄마가 아이에게 잘 내가 걱정하는 어떤 아이의 성격을 이렇게 잘 표현해서 아이가 이건 정말 내가 이런 아이구나 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그걸 못 기다려 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아이에게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인지, 정말 긍정적인 언어를 얼마만큼 상호작용 해주고 있는지.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만날 건데요. 아이의 장점을 자세히 알려주자 편을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번 주 주말, 내일 금요일 그리고 주말 동안 지내는 동안 이번 주에 우리가 존중의 6화 원칙을 사용하자, 아이의 상황을 파악한 후 말하자, 그리고 아이의 선택 존중하며 책임지게 하자, 그리고 아이의 장점을 이끌어내며 말하자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하나씩 매일매일 연습하고 실천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